요새 문제가 되는 해외 ETF, 비과세, 연금이나 이런 데 과세 이연이 적용이 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데서도 과세를 하게 돼요. 그런데 매도하는 거는 과세되지 않거든요. 이자나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까지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전략. 정말 간단하게 첫 걸음으로 시작할 만한 거는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사회 초년생이면 무조건 주택 청약저축 적금하셔야죠. 증권회사 직원이 적금하셔야 되죠.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처음부터 내가 주식 몰빵해가지고 10배 먹어야지, 이건 좀 위험한 거고요.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되니까 적금도 하셔야 되고, 보험은 실비보험 정도만, 그 정도만 기초적으로 하시고,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지수형 ETF 같은 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모바일 앱이 잘 돼 있습니다. 매월 얼마씩 자동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. 그렇게 해서 뭐 적금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ETF 좀 하고, 그다음에 주택 청약 넣고, 그 외에는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겠지만 그 정도는 기초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. 반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런 투자 방법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은 어떤 걸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? 일단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지키면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권해드려요. 매월 배당을 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한 종목 꼽아서 산다,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.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주식이 배당을 8% 준다고 해서 10억치를 샀어요. 그러면 연 8천만 원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나는 은퇴가 되겠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근데 그 A라는 주식이 8천만 원 주는데 주가가 뭐 반토막 났다, 그러면 내 10억이 5억이 된 거잖아요. 그러면 안 되는 거고, 그 회사가 갑자기 요새 장사가 안 돼서 배당을 뭐 6%, 5% 떨어졌다,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도 분산을 해야 됩니다. 그게 ETF고. 근데 그 ETF를 하나만 사면 되느냐? 안 됩니다. ETF라는 거는 어느 한 고정 섹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고배당 ETF를 하나 권해드리고요. 그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연 6% 정도 배당을 해요. 그리고 대표적인 배당으로는 리츠가 있습니다. 건물주가 월세를 받으면 그거를 분배하는 게 이제 리츠의 분배금인데, 리츠를 모아놓은 ETF, 그걸 또 권해드립니다. 연으로 한 8% 배당이 나와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버드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. 커버드콜은 어떤 특정한 기초자산을 베이스로 하는데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 콜옵션 매도한 거를 분배해 줍니다. 요새 문제가 되는 해외 ETF, 비과세, 연금이나 이런 데 과세 이연이 적용이 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데서도 과세를 하게 돼요. 그런데 커버드콜, 옵션을 매도하는 거는 과세되지 않거든요. 이자나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까지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전략. 나스닥백 커버드콜 상품들이 많아요. 배당 수익률이 한 11에서 12% 나옵니다. 근데 좀 위험하긴 해요. 아주 안전한 상품은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세 개를 골고루 섞으면 연 8%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아까 리츠가 8%라고 하는데 그럼 리츠만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주가를 보면 리츠가 굉장히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. 근데 고배당은 주가가 좋았어요. 고배당이나 나스닥백 커버드콜이 올라주면서 자산가치 하락을 방어를 해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하면 한 8%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권해드리죠. 자기 원본을 좀 지키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고배당 상품들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, 실수하시는 겁니다 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?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은퇴를 위한 준비는 부수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, 성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난 빨리 은퇴해야지. 그러려면 위험한 거에 투자하게 되고 은퇴를 못할 수도 있는, 여유를 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얼만데 도달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, 그럼 이 모으는 시점까지는 열심히 해야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연령대별로 반퇴 또는 은퇴 시점에 필요한 적정한 자산 규모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젊은 시절에 은퇴를 하려면 로또밖에 모르는. 로또로 할 수 있을까요? 로또 하면 요새 실수령액이 10억 가지고는 집도 한 칸 못 사는, 그럼 10억 가지고 집 사면 집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.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한다는 가정하에 부동산도 좀 있어야 되고요. 금융자산이 아껴 쓴다라고 하더라도 4, 5억은 있어야 배당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,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자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이들이 다 컸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풍족하게 사시려면 그래도 10억 정도는 있으셔야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.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.
퇴직하고 55세 이후에서 65세까지 연금으로 수령받는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30% 정부에서 깎아줘요.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40%를 깎아줍니다. 그럼 그거 할인 받아야 되잖아요. 65세 이후에 수령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. 너무 이제 꼰대 같은 이야기인가요?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 꿈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막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, 저도 20대, 30대 때는 굉장히 별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벌레가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안전판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뭘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굉장히 노후가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그건 65세 이후에 연금으로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반퇴를 고민하는 혹은 은퇴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은퇴는 누구나 꿈꾸고 있는 거죠. 주말에 붐비는데 안 가고 평일에 놀러 가고 싶다, 그런 생각 저도 하는데, 근데 은퇴를 하면 심심할 것 같아요.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달, 두 달이면 이제 놀 사람 다 놀고 다 놀고 재미없다라고 하거든요. 사람이 사실 성취감이라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일하기 싫고 회사 나가기 싫을 때 그런 생각을 주문을 했으면, 나는 백수다, 내가 지금 백수라면 얼마나 힘들까, 자기 체면을 걸었거든요.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은퇴 준비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, 같이 준비하면 풍족하진 않겠지만 아주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아니겠습니까? 본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먼저로 하고, 은퇴 준비는 시간을 텀을 두고 안전하게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